안녕하세요. 2021년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성동구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준비위원회 꿈터도서관 김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누리는 즐거운 문화도시 성동을 만들고 계시는 성동구청장 정원호 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성동구의회 양옥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동구 협치회의 민간의장 김방섭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동마을넷 고경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성동구 협치의 좋은 모델로 실현되도록 저희 도서관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은 유튜브로도 함께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포럼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총 3파트로 있다의 발제가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서 저희 구청장님 한 말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 뜻깊은 행사 같아요. 우리 작은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뭐 굳이 빌 게이츠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자라나고 거기서 꿈을 만들어가고 키워가는 곳인데 요즘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가 많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 둘 다 이 작은 도서관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지만 그 기억들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고 그때 쌓인 습관이 이게 평생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접근을 많이 좀 시키게 할 거냐, 작은 도서관에게 그런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들이 또 저희들의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미선 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성동구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오늘 포럼뿐만 아니라 지역 거점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아쉽게도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이동하시게. 그럼 오늘 작은 도서관 활성화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럼을 더 원활하고 풍성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늘 푸른 어린이 작은 도서관 박소희 관장님을 좌장님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성동구에서 마련한 지역사회 혁신 계획 협치 의제로 마련된 성동구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작은 도서관이 마을 안에서 아까 구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원호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을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성장시켜서 또 다른 지역의 일꾼으로 커나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고요. 그런 작은 도서관들이 작년부터 저희에게 불어닥친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또 보람되게 마을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으로 잘 커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동구가 이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고 소중한 곳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는지 여러 다른 지역 또 다른 구에서 작은 도서관 활동을 해오신 분들과 함께 소중한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동구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준비하시면서 성동구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셨고요. 이 포럼이 있기까지 협치 의제화하고 또 이것을
발전시켜서 1년 동안 작은 도서관 활성화되는 목표로 나가시기 위해서 기조발제를 준비하셨습니다. 책 읽는 엄마, 책 읽는 아이 대표 우미선 대표님에게부터 오늘 포럼의 기조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는 엄마, 책 읽는 아이 대표 우미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준비하면서 성동구의 작은 도서관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사업을 계속 해야만 할까? 이런 출발로 시작을 해서 성동구에 그래도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무엇부터 할 수 있을까에 출발하고 그렇다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제 기조발제는 다른 건 아니고 저희의 성동구 작은 도서관의 진짜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좀 던져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서 조금 길을 찾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요번에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사립도서관 중심으로 준비했고요. 저희 성동구의 작은 도서관에 사립도서관은 8곳이 있습니다. 8곳인데 저기 보면은 색깔이 다르죠? 저분들이 지금 네트워크 준비원에 참여하고 계세요. 나머지 두 도서관은 지금 신생도서관이고 다른 도서관은 참여의 의지가 있으나 제가 뒤에 어려움을 좀 얘기하겠지만 간장 1인 체제거나 포럼에 그러니까 이거에 함께 할 수 없는 인력을 갖지 못해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는 도서관들입니다. 저 표 궁금하시죠? 저희가 서울시에서 매년마다 서울 그 작은 사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공립하고 사립도서관을 모두 합쳐서 평가를 해요. 그 평가에는 시설 기준, 그 다음에 활동가 기준, 장소 기준, 그 다음에 전문 역량 기준,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매년마다 그 도서 지원비를 하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2018년도에 이렇게 보시면 앞에 있는 게 지원된 사립도서관의 수고, 뒤가 지원된 공립도서관의 수입니다. 다른 구는 2018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2019년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 성동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7개 도서관이 지원을 받았는데 안타깝게 지금 3개의 도서관이 폐관을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도서관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4개 저희 공립도서관은 17개 동에 굉장히 도서관이 잘 되어 있지만 4개의 활동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018년도에 공공의 성동구립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그때 이제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는 만족도가 82%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는 친절한 서비스, 수준 높은 독서문화 프로그램, 자유로운 분위기, 모임을 통한 공동체 공간의 활성화, 그 다음에 활동가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 등을 그 이용자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평가가 됐었고요. 그 반면에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열심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황이 7개 도서관이고 현재 신생 도서관까지 해서 8개 도서관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작은 도서관이 멀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도서관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알기도 하고 집에서 너무 멀다라고 하는 거는 곳곳에 마을 안에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게 느껴지는 것을 좀 분석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가면은 어린이 중심이거나 다양한 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은 도서관들이 어린이 도서관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마을에 사람들이 와서 어떤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기 힘든 그런 어떤 형태가 돼 있다라고 해서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이다라고 하는 게 성동구만의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작은 도서관 현재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 저희가 매번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매일 전화를 통해서 우리 너무 어렵다. 정말 이렇게 해서 도서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정도만 했었기 때문에 어떤 협력 체계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어떤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다른 거 다 차지하고라도 모든 도서관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실시하는 평가의 성동구는 작은 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반영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고민은 뭐였냐면 작은 도서관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특히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작은 도서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문제, 주변의 주민들의 문제는 굉장히 제기가 되지만 실제로 작은 도서관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는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 그리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앞에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라보라든가 그림은 이번에 새로 생긴 신생 도서관이에요. 이 도서관이 처음 출발했을 때 나는 도서관을 하고 싶고 이걸 하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협력 체계가 이 성동구 존재하는지 모르고 어떤 도움을 받아야지 모른다는 실제적인 토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포럼이나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통해서 조금 구조화된 협력 체계를 갖는다면 굉장히 지원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희 성동구만의 고민일 수도 있고 타구의 같은 고민일 수도 있는데 작은 도서관의 가장 큰 고민이 첫 번째가 예산 확보가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거, 각자 자체로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인력이 없다는 간접 1인 체제 중심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많이 문제가 제기되는 게 홍보의 부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작은 도서관이 굉장히 수준 높은 프로그램과 독서 프로그램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알리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부족도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저희가 이번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성동구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서 구조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어 보자. 그 체계를 만들어 보자는 어떤 협력 체계의 부족에 대한 고민들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는 공통의 프로그램과 기획과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활동과 역량 강화. 외부적인 지원이나 지속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작은 도서관 내의 활동가들이나 관장들도 여전히 자기의 역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저번 마을의 거점 도서관은 저희가 지금 1년의 사업을 통해서 거점의 형태의 작은 도서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동구의 작은 도서관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각각 동에 위치한 마을의 꿈토 도서관, 꿈샘 도서관, 이렇게 그림 도서관, 이렇게 해서 그림 도서관 중심으로 하는 그 거점 도서관을 구축을 해서 그거하고 더불어 방사선 형태로 협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형을 위해서 오늘 발제자님들의 다른 사례를 보면서 좀 더 구체화해서 내년에는 좀 더 보여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 네트워크의 가장 핵심적,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핵심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모여서 매번 힘들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예산 지원도 안 되고 뭔가 정책 제안도 없는 것 같고 역시 성동구는 맥없이 작은 도서관들이 이렇게 우수한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는 도서관들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실질적인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체계가 과시화돼서 구축이 된다면 지속적인 정책 제안을 이 안에서 하고 싶고 그리고 그 협력 체계를 통해서 작은 도서관을 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작은 도서관으로 꿈을 꾸는 저희 도서관에 오는 7살 은유가 커서 이 작은 도서관 관장이 되고 싶어하는 그 아이가 나중에 성동구의 작은 도서관의 또 관장으로 앉아있게 하는 그런 식의 어떤 협력체계,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가지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포럼이나 활성화 사업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고 우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공감해보자. 그냥 이 공감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작지만 큰 모습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시작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다른 구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 성동구만의 이런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도서관의 과거 이야기를 맡은 작은 도서 웃는 책의 김자영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결코 작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주 먼 과거로 가보면요, 작은 도서관이 이제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국가 발전 과정에서 모든 선진국들도 다 그랬고요. 시민 독서 운동이 발전하면서 공공도서관이 탄생을 하게 됐죠. 시민들의 의식적 문화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일제잔재와 권위주의적인 시스템, 국가도서관 정책과 리더십의 부재 이런 것들이 공공도서관 안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기 어려웠던 점이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민간사립 작은 도서관이 지금 7,000개가 넘은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기적적일 정도로 놀라운 시민운동 역량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잘 모르는 전신이 있었어요. 마을문고, 노동도서원, 주민도서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고요. 이분들은 다 독재정권 시절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60년대 마을문고는 그 당시에 도심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을 지원하고 문맹 퇴치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거의 뭐 많을 때 3만 개까지 만들었었다라고 하고요. 70년대, 80년대에 그 당시 경제개발로 인해서 또 소외된 공장 주변에 노동 청소년들을 지원했던 노동도서원이 있었고요. 80년대에는 도심 개발로 인해서 소외된 또 도시 빈민 지역의 주민도서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단위의 이제 공간의 공통점은 이 공간에서 가장 소외된 약자를 지원했다는 것, 그리고 이 안에서 많은 문화가 만들어졌고 공공성 및 공동체를 배우는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작은 도서관 초반기에 선배님들이 이 공간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시작을 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의 본래 성격은 이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도서관은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시작이 된 것도 있었지만 주로는 2000년대 초반기에 많이 출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 문화 전반에 걸쳐서 돌봄, 교육, 독서 이런 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작은 도서관도 성장이 됐던 것 같고요. 재정도, 공간도, 운영도, 실무도, 컨텐츠도 모두가 다 주민들이 알아서 마련하고 만들고 갖고 가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는 자기 집의 안방에서 거실을 내놓고 또 누구는 조그만 곳을 임대하거나 누구는 아파트 관리실 지하를 빌리거나 아니면 이제 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시작하거나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기적의 도서관 운동이나 어린이 책 읽기 운동이 이때 또 마침 이루어지면서 작은 도서관에 더 많은 불을 붙였던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도서관들은 각자 자기의 요구에 따라 진행이 됐기 때문에 주체도 다양하고 명칭도 당시에 다양했고 매뉴얼도 다양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작은 도서관의 역사를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에 지금 그 어린이와 작은 도서관 협회 당시 박소희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의 역사 찾기를 좀 진행하면서 제가 작은 도서관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활성화됐던 10개 도서관의 운영자분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했던 걸 가지고 정리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를 6가지로 저희는 봤어요. 당시에 아기를 데리고 이제 색깔이 밝게 변하죠. 작은 도서관의 성과 부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갈 데가 없었는데 애들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우리 집까지 저렇게 아기 뉘어도 되고 그리고 기저귀도 갈아줄 수 있고 이모 같은 사서 선생님이 저렇게 책도 읽어주고 누구와도 금방 친해지는 문턱 없는 모임방으로서 당시에 이제 경쟁 사회가 가열화되어가는 가운데 이런 공동체 공간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공간이었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였고요. 두 번째는 좋은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좋은 책을 시민 독서 운동이 딱딱하고 약간 어려운 사회과학 책 같은 걸 읽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내 아이를 데리고 우리 동네에서 이웃들과 함께 읽었다는 거고요. 누구도 같이 읽을 수 있고 누가 와도 내가 읽어줄 수 있고 좋은 책을 읽고 또 다른 이에게도 읽어주고 싶어지는 그런 공동체적 독서 운동이 전개됐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것이 당시 어린이 책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약자와 함께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 당시 90년대라든지 2000년대 초반기에 어린이가 그렇게 대접받던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도서관에서의 어린이실이 중요해지고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서가,
어린이를 위한 채광, 뭐 편안한 온돌방 같은 환경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면서 공공도서관에서도 어린이가 중요해지고 북스타트라든지 또 어린이 도서 연구회 책 읽기 운동 같은 것도 연결이 되고요. 또 자연스럽게 돌봄으로도 연결이 됐습니다. 뭐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림책을 읽어주시는 도서관도 있었고요.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도 생겨났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제주도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에서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함께한 어르신 그림책 만들기 사업인데요. 이분들이 사사망쟁이라든지 6.25와 같은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이었는데 글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고 하면서 같이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이 치유의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약자들과 함께 했고요. 이거는 선생님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전문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성이나 경쟁 논리가 배제된 시민들의 이용자들이 중심이 된 문화운동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졌고 다른 곳에서도 이것이 많이 전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사람이 성장했습니다. 여기 계신 관장님들 중에서도 이런 과정에서 성장하신 분들이 많고요. 독서운동가, 또 작가, 마을활동가, 공익활동가로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결성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람의 성장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고요. 지역사회로 나가서 지역의 어떤 문화사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독서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내기도 했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도 그런 이유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와 작은 도서관 협회도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과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건 뭐 다음 분들이 하실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숫자가 많이 들었고 또 이런 독서운동 네트워크라든지 협회를 통해서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겐 과제가 남아있죠. 수적인 증가가 많이 있었는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질적으로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지금 환경이 조금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대체 공간이 증가했고 그리고 독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시대고요. 예전과는 다른 공동체여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새롭게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이 저희의 고민일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독서 공동체 그리고 문화 독서 네트워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은 여전히 운동이라는 거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되는데 여기가 순서가 있다더라고요. 이거는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거의 작은 도서관 20년 이상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발제를 해주신 김자연 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김자연 관장님이 실은 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역사와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는 오늘의 이 작은 도서관이 왜 협치의 의제가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을 좀 찍고 싶습니다. 즉 협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이 먼저 필요성을 느끼고 제안하고 그것이 관이 만나서 즉 행정이 만나서 그것을 공공화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민간이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협치의 과제로 선정되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 늘 작은 도서관이 회자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람이 모였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 왔는데 어떻게 스스로 너무 어렵지만 스스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운동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 곳이 전국에 7,000개인데요. 예, 성동이 너무 적습니다. 왜 이렇게 적었을까? 이게 우미선 대표의 발제에서도 나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역할을 하는 작은 도서관들이 성동구 안에 어떻게 자리 잡을 건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저희 이제 포럼의 발제는 미리 나와 계신데 작은 거인 성북 작은 도서관의 작은 거인이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언제나 작은 도서관 일에 나타나시는 성북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김미희 고모님으로부터
고문, 뒤에가 직함이 고문입니다. 얼마나 작은 도서관을 고문하는지 물어봤더니 고문 당하고 계시다고 이러고 계신데, 작은 도서관들이 작은 힘들을 모아서 네트워크로 큰 지역 안에서 힘을 만들고 계십니다. 성북과 하면 또 책 읽는 성북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중심에 저는 작은 도서관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북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의 활동 사례 있다라고 하는 쌍시옷 발음 있다라고 하는 섹션에서 여러분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성북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김미희입니다. 있다라는 그 꼭지로 저희가 이제 성북 작은도서관 네트워크의 사례, 살아있다. 그 부분에 중심을 가지고 네트워크가 어떻게 결성이 되었고, 그 부분이 지금 10년을 넘게 유지하면서 어떻게 성숙되어 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드리면서 딱 그러고 보니까 지금 성동이 저희 성북과 비교하면 딱 10년 만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성이 된 게 2011년도에 결성이 됐고요. 그 전에 2010년도에 준비위원회로부터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10년 만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같은 고민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슴이 좀 아리기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그래, 처음에 그것이 없다면 10년을, 앞으로의 또 10년을 또 10년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진행된 내용을 그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는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작은 도서관의 역사적인 그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산물이기도 하고요. 누가 시켜서 만든 게 아니라 작은 도서관 하나하나가 자발적으로 생겨났고, 그 다음에 아까 근거리에 없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생활 밀착형으로 뻔히 들여다보이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뻔히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상에 만들어져 있는 곳이다. 그리고 또 그곳은 지금 요즘에 들어와서 뭐 민주적인 내용이라든지 서로 뭐 요번에 협치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것들의 중심에는 늘 논의의 구조를 민주적인 구조라는 것을 가지고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작은 도서관은 그 민주적인 구조 안에서 마을 공동체를 옛날이나 지금이나 꿈꾸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혼자만의 무슨 성장이나 일을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닌 서로 지원해주는 상호 지원형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이전에 발제하신 내용을 좀 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긴 됩니다. 성북구의 작은 도서관도 이러한 부분을 중심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또 그 부분들이 함께 모여져 있는 곳이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무엇들이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 진행되었던 것을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꿈꾸고 함께 실천해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 작은 도서관의 네트워크는 공동사업으로의 작은 도서관 방향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활동을 함께 우르르 누가 우리를 건드려 뭐 이런 차원에서 활동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과 도서관 활동가의 사회적인 공공자원으로서의 지금 현재 공익활동가를 지원한다는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도서관 활동가를 공공의 공익활동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치 권리 보장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활동을 중심으로 검증하고 있고, 그것을 곳곳에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동에서. 그러면서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이 협치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부터도 서로 협력하고 같이 다스려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함께 누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망 형성이라는 이 부분을 중심에 놓으면서 함께 서로 평등한 구조로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아주 중심에 놓고 활동을 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라는 것을 강조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 성북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는요, 2010년도에 책잔치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 책잔치 준비위원회는 지금 성동구의 이 네트워크를 씨를 뿌리고자 하는 자리의 첫 번째 자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포럼의 자리가 준비위원회로부터. 근데 저희는 책잔치 준비위원회라는 이 부분으로 책잔치를 위해서 모여진 위원회였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 부분이 만들어지는 면에 있어서는 마을에 행복한 교육을 상상하는, 즐거운 교육을 상상하는 단체에서, 우리 단체에서는 과연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 속에 할 때 작은 도서관들이 함께 모여지면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작은 도서관에서 마음껏 교육을 상상해보자라는 그런 목표 하에 저희 작은 도서관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세운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통해서 2010년 책잔치 준비위원회가 작은 도서관들을 불러 모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책잔치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2011년 책잔치를 진행한 다음 해에 평가하면서 그러면 우리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들이 결성을 해서 함께 이 일을 해나가면 어떻겠느냐 의지를 모으게 됐죠. 그래서 탄생한 게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도에는 50여 개의 성북구에는 50여 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모두가 다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에 결합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의지가 있고 함께 협력하고 고민이 좀 깊어지거나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국들을 찾다가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를 결합해서 성북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에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14개의 작은 도서관과 4명의 개인 도서관 활동가도 개인 회원들도 도서관 회원, 네트워크 회원으로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의 개인 후원 회원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계 기반, 처음에 책잔치를 통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해 주었던 즐거운 교육 상상은 이제는 후원 단체로서 저희 작은 도서관을 네트워크를 후원하는 후원자로서 남아져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좀 하셨죠. 그래서 10년에 대한 그 시간 동안 같이 해왔던 네트워크 조직 내에서는 이제 후원자로서 남아있으면서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성동구에도 아주 5년 전인가 똑똑 작은 도서관이라는 부분에 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그분도 한 분이 똑똑 이웃집 문을 두드려서 책을 나누고 도서관의 형태로 이 부분의 마을의 독서 문화를 꿈꾸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또한 성동구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의 1인 도서관으로서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다면 네트워크 회원으로서 함께 하시면 굉장히 멋진 네트워크로서의 여러 목소리를 모으는데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작은 도서관 성장 이야기는 이렇게 성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잔치를 공동사업으로서 그냥 작은 도서관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막연한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사업을, 책잔치를 처음에 준비하면서 그 준비 과정에서 작은 도서관은 어떠해야 되는지, 무엇이어야 되는지, 우리는 무슨 꿈을 꾸는지를 곱씹어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만족감이 느껴지고 행복감이 느껴졌기에 지금도 공동사업,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전해 볼 수 있는 사업을 추려서 하나씩 도서관 활동가를 역량 강화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 협력 자원을 모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하는 독서마을 공동체를 이해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연대 체제를 이루는 그 부분으로까지의 이 공동사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례회의를 통한 도서관 활동과 역량 강화의 목적을 소화하는 정례회의를 아주 중요하게 알면서 거기로부터 생산되어지는 에너지, 작은 도서관의 정신, 가치 이 부분들을 곱씹는 그런 반복적으로 곱씹는 단계로서 진행을 하면서 성북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는
지금까지도 살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례회의를 1번으로 써놨습니다. 모두가 느끼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도서관 또 여러 가지 문화 활동들도 있지만 저희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의 큰 에너지, 그 다음에 여러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그 부분들을 두루 앞부분에 이렇게 세 가지의 공동사업을 두루 하는 데 있어서는 작은 도서관 설립 운영을 지원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작은 도서관 설립 운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돌리네 책방이라는 부분도 함께 저희가 협력했던 생각이 납니다. 기억이. 그리고 정든마을 작은 도서관은 도시재생과의 같이 협치 구조를 이루는 도시재생의 마을 단위 속에 들어있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아름드리 도서관은 아파트 내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성북동 작은 도서관은 교회 내 유휴 공간의 도서관입니다. 그 다음에 울릉도 도서관은 우리 같은 성구 내 도서관은 아니지만 멀리 있는 곳에 책을 보내는 도서관의 책 보내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함께 작은 도서관이 어떠해야 되는지 서로 고민을 나누어주는 단위로서 이런 것도 합니다. 네, 서로의 같이 하는 친구들을 모으는데 이런 것도 합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은 무엇이다? 이것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단순히 북스타트를 하는 공간으로서의 작은 도서관 내어줌이 아니라 그 부분을 함께 협력 기획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9 의제통합형 연합토론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부러 구청 내에 공간을 내어서 1년에 3번 6시간, 2시간씩 해서 6시간을 구청에서 이 부분을 정책적인 고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책 읽기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이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성동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준비위원회에 드릴 선물, 요게 이제 이 속에 10년살이를 저희가 NPO 지원센터라는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그 단체와 함께 연대해서 10년의 발걸음을 정리했는데 그 정리 자료가 자료집입니다. 근데 그 안에 이거는 자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10년의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의 활력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정에서의 활력은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힘 모으기는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과정을 그래서 2021년은 다시 책 힘으로 가자 이렇게 되었고요. 결국은 이야기의 맛으로 네트워크 활동이 이 해결의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고 힘을 모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게 하는 건 이것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는 파출할머니와 호랑이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많은 어려움들은 호랑이입니다. 근데 그 안에 호랑이로부터 살아남은 이 할머니의 주민, 사람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고 지금까지도 아직 죽지 않은 그 호랑이, 무수히 몰려오는 그 호랑이들, 반복적인 호랑이를 어떻게 같이 주민으로 맞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까지도 함께 할 때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는 쭉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의 정리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개의 도서관의 사례가 아니라 성북이 서로의 힘을 주기 위해서 모였던 그 네트워크, 성북 작은도서관 네트워크의 그 여러 가지 힘 모음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전해주고 싶으신 마음,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죠? 또 자리를 만들어서 들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비 대표님이 성동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준비위원회에게 큰 선물 가지고 오셨어요. 10년 작은도서관 네트워크의 활동을 결과를 작년 코로나 때문에 장점이 이것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대요. 그래서 책자로 만드셨으니까 전달해 주신다고 합니다. 못다한 아쉬운 이야기는 그때 그 자료집으로 또 듣고 김희 대표님 또 따로 오셔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지런히 이제 가야 되는데요. 그래도 벌써 3번째 섹션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었고요. 이제 살아가야죠. 그쵸? 미래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있다, 시옷 이어가는 거죠. 작은도서관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책을 잇고
그죠? 사람과 책과 공동체를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서 있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작은 도서관을 말하는 그런 단어도 되었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이 코로나 시기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작은 도서관이 조금 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자기 역할들을 찾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의 발제자를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발제자 중에 제일 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제를 준비하면서 저의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저는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의 경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9학번인데 제가 20살에 이메일을 처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작은 도서관을 지금까지 경험했고 앞으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사람으로서 제가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자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잘 나타낸 우리나라 속담이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저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속담이 바로 이 속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구슬은 다 흩어져 있는 정보들입니다. 우리가 책이라고 하면 옛날에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빠른 길이었지만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졌고 전에는 정보가 없어서 문제였지만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구슬 같은 옷 같은 좋은 정보를 서말이라도 너무 많더라도 그것이 그냥 흩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특별히 작은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 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세 번째 파트로 있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꿰어야 하는 일을 바로 우리 작은 도서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입장에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발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은 도서관 하면 늘 나오는 말, 지금까지 발제를 다 들으셨겠지만 겹치는 단어가 있어요. 작은 도서관에는 일단 책이 있습니다. 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는 정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계속 강조하셨지만 작은 도서관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이 먹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요.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한 분도 못 뵀습니다. 진짜 왜 도대체 저런 일을 왜 작은 도서관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저렇게 하고 계시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작은 도서관에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입니다. 저희가 사회적 자본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사람과 공간과 자본입니다. 근데 이 책을 자본, 데이터를 자본으로 대체한다면 이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 공간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그런 우리의 민주적인 시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는 좋은 생각을 만들고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특징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해요. 여기 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다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이 이렇게 좋은 행동으로 교육되고 학습되신 분들 그리고 나의 틀을 깨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저희 다 코로나19 겪으면서 아주 격한 변화를 갖고 계신데 그 중에 가장 격한 변화는 바로 교육의 공간이 온라인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다 동의하시나요? 네, 물론 다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온라인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타버스라는 혹 책 보신 적 있으신가요? 타는 버스 아닙니다. 메타버스는
메타가 초월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버스는 유니버스의 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미 지금 가상현실과 현실이 오고 갈 수 있는,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중간 역할을 합니다. 시험 시간 전에 게임하느라 시험 멈춰본 적 있으십니까? 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잘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잘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잘 가이드해 주시는 것이 우리 도서관들이 정보를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잖아요. 정보를 이해하고 분별하고 필터링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입니다. 랄프의 한 장면들인데요. 이 랄프도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우리 아이들이 보는 세상은 사실 이렇습니다. 주변에 플랫폼 천지지요. 그리고 정보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선 세대로서 이 정보를 정리해주고 필터링해주고 좋은 것들을 찾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찾아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좋은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프라인 작은 공간에서 해왔던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이 역량이 반드시 온라인까지 확장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시면은 제페토 들어보셨나요? 우리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제페토 요즘 아이들이 아바타로 즐기는 그런 가상현실 공간이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BTS가 신곡을 가상현실에서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저 언니들은 에스파라고 해서요. 혹시 아시나요? SM에서 신인 가수로 새로 나온 친구들인데 저 에스파의 특징은 그 밑에 보시면 실사의 사람과 가상인물의 아이가 같이 대담하고 있는 장면을 보이시죠? 아바타 익스피리언스의 준말로 에스파라고 줬다고 하더라고요. 가상현실의 아바타와 같이 나왔습니다. 이 에스파라는 신인 그룹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이런 가상현실에 대한 그런 이미 경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할 것은 짜잔! 여기는 어디인 것 같으신가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인데요. 온라인상에 있는 도서관이에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아이들이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마인크래프트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도서관인데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뉴스 검열에 반대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 가상세계 안에 이렇게 커다란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열되어서 제대로 나가지 못한 기사들을 여기 도서관 안에 심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동구가 늘 스마트 성동구 외치고 있잖아요. 스마트한 성동구,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스마트하고 굉장히 스마트한 지역이고 또 구청장님이 실제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신데 우리가 앞으로 작은 도서관의 이름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런 온라인 공간에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가 간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온라인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에 같이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로 마칠게요. 저희가 처음에는 인트라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나랑 같은 멀티 형태들이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크로스한 겁니다. 여기서 같이 만났고요. 같이 만난 사람들은 인터액션이 필요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 인터의 최종 목표는 트랜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작은 도서관이 한 발 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슴이 떨리네요. 예. 200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은 도서관이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공공도서관에 어린이실 신발 벗고 들어가서 기저귀 찬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실은 2000년 초반이었어요. 공공도서관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거든요. 이용 연령층을 낮추는 것. 이런 것들이 실험되었던 게 90년대 말에 작은 도서관의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김혜진 젊은 작은 도서관 운영자로부터 새로운 제안이 20년 만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가상 공간, 네, 스마트한, 예, 옮기기도 힘드네요. 예. 너무 재밌는 제안이지만 또 다가올 수 있는 제안이고, 이걸 어떻게 구체화하면 재밌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 막 가슴 뛰게 옵니다. 갈 길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갈 길이 밝아지는데 그 일을 묵묵히 꾸준히 해오는 또 한 그 마을의 이야기, 마을 안에서의 작은 도서관의 이야기.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작은 도서관은 복합 문화, 독서 문화 복합 생활 시설 뭐 이렇게도 막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걸 하나하나 읽으셨습니다. 마을 문화 공동체로서의 작은 도서관은 forever 영원할 것이다. 이야기하시면서 발제를 마지막 발제입니다. 마지막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지금 현재 사단법인 어린이와 작은 도서관 협회 사업팀장님으로 계시고 금천구에서 오셨어요. 금천구 은행나무 도서관의 관장님으로 계셨던 김현실 선생님께서 마을문화 공동체로서의 작은 도서관, 네, 오늘 포럼의 따뜻함으로 마지막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마을문화 공동체로서의 작은 도서관 발제를 맡은 지금은 어린이와 작은 도서관 협회에서 또 사업단에서 일하고 있고 또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 활동가로 관장 전이었고요. 지금은 활동가로 있는 김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을에 책 씨앗을 뿌리면서 책 있는 일상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금천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잠깐 얘기를 할까 해요. 해마다 어린이날이 되면 금천구에는 어른들은 많이 바빠요. 어린이날 준비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린이날 하기가 참 어렵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한 달 전부터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매주 금요일날 6시에 모여서 이번에 어린이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결론은 지역에 거점을 만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도 그 거점이 하나 됐고요. 뭐 공원에서 진행하는 단체도 있고요. 그런데 어린이날은 뭐니 해도 선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 이런 거 집에 있는데 이런 거 낼게. 우리도 있어. 이래서 선물들이 지금 쌓이고 있고 또 어느 기관에서는 어느 기업에서 후원을 해줬는데 그걸 트럭으로 실어와야 되는데 근데 우린 트럭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나 트럭이 있으니까 내가 갈게. 그럼 물건을 가져왔어. 그럼 분배를 해야 돼. 포장을 해야 돼. 이런 일들을 지금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천구에 요즘 살고 있다는 게 많이 자랑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금천구에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네.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은 이제 책문화 활동을 하는데 허브 역할을 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지금 금천구 시흥동에는 900년 된 은행나무가 3그루가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처럼 오래오래 마을 아이들과 어른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든든한 문화공간이고자 해서 2002년에 개관을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책을 통해서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돼. 이러면서 금천 동화있는 어른 모임 한바구음 회원들이 만들어서 올해 19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 읽는 어른 한바구음 회원들은 함께 책 읽기를 하고 함께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또 마을에 펼쳐내기도 하면서 마을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천 동화있는 어른 모임 한바구음은 1997년에 1기 회원을 모집을 했고 올해는 2021년 올해 23기를 5월달부터 모집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기수들을 모집을 해서 신입교육을 12월까지 그림책, 동화책, 인이야기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진 그 활동가들이 책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마음을 읽는 활동, 책 읽기 활동을 매주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2019년에 17살 생일 잔치를 이제 마당에서 펼치고 나서 이렇게 그때는 태풍이 왔어요. 아직 그 태풍 링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생일 잔치를 하고 또 활동가들의 이 뒤풀이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막내 기수는 이 생일 잔치 때 항상 막내 기술은 재롱을 좀 부려야 돼요. 그래서 요 막내 기수가 그때 재롱을 부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항상 책 읽어주기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은 2002년 2월 26일의 사진이에요. 그때 선배들로부터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너가 책 공부를 했으면 네 아이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그걸 나누어줘야 해 라고 해서 그 당시에 공부방, 보육원 이런 데 가서 책 읽어주기 활동을 의무적으로 했었어요. 선배들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그때 여러 공부방에서 책 읽어주기 활동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들과 같이 작은 공연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책 읽어주기 활동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게 경험한 아이들은 다시 도서관에 찾아오는 자랑거리도 되기도 합니다. 또 이 활동은 어느 도서관에서거나 도서관이 문턱이 닳도록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참새라고 불러요. 참새 방앗간 들르듯이 온다. 오늘 1번 참새 왔네, 2번 참새 왔네 이렇게 참새라고 부릅니다. 이 문비라는 아이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이렇게 자주 오는 아이들한테도 뭔가 재미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도서관에 오는 의미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은행나무 도서관의 마당에는 여러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그것을 계속 관찰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일기를 쓰고 하는 활동들을 펼쳤어요. 10명 정도가 모이지만 마지막까지 해내는 아이는 한 5명 정도 됩니다. 이 아이의 같은 문비는 모카 씨앗에서부터 모카 씨앗을 심고 키우고 다시 씨앗을 만들어내기까지 6개월이 걸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가족이 변화가 됐어요. 엄마는 도서관 그냥 이용자였다가 도서관 지킴이 활동을 하게 되고 가만히 보니 우유곽이 버려지는 것 같은데 우유곽을 모아서 휴지로 바꿔오는 활동을 하고 아빠는 아빠 책 읽어주세요. 프로그램에 한번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흔쾌히 하고 가족이 모두 준비해서 와서 활동하고 그래요. 지금은 이 가족이 분당으로 이사를 갔는데 지금도 여전히 와서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엄마는 지킴이 활동도 하고 이 아이가 3명인 이 집이 가족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그 중에 한 주는 도서관으로 나들이를 오는 이 가족의 변화입니다. 동일여고가 있어요. 은행나무 주변에 가까이 있는데 여기에 2013년에 책 읽어주는 동아리 더 리더스를 만들고 지원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그림책을 공부하고 책 읽어주기 연습을 하고 작은 도서관에 가서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조금 어려웠고 이제 줌으로라도 이제 책 읽어주기를 해보자라고 하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루어지는 책잔치에도 부스 하나를 만들어서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면 우리들은 이제 노땅이라서 재미가 없어요. 아이들은 젊고 예쁜 언니 누나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13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활동 지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책엄마를 양성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명예사서 엄마들한테 책 읽어주기 활동과 교육을 시키고 그 엄마들이 학교에서 아침에 아니면 오후에 책 읽어주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엄마들이 내 아이에서 시작한 것들이 이제 다른 우리 아이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이 엄마들이 또 성장이 돼서 마을 활동가로도 나가게 되는 계기도 되기도 합니다.
아까 김미희 선생님께서 작은도서관 협의회를 만들고 준비위원회 뭐 이런 거가 꾸려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천구에서는 준비위원회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조직이 됐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이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매년 10월 달에 2000년부터 매년 10월에 책잔치를 했거든요.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이 중심이 돼서 그러다가 혼자서 하다가 2010년에는 몇 개 도서관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하면서 준비하는 회의 또 평가하는 회의 부정기적으로 만나다가 야 우리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볼까? 그래 야 그럼 우리 협의회 꾸리면 어때?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금천 작은도서관 협의회이고요. 야 그러면 우리 뭔가 좀 해보자. 그래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던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보듬꼬나라고 하는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200만 원인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가기도 어려운 그 시기이고 그때는 어느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랐어요. 이름만 알고 있었던 시기라서 그러면 우리 책수리를 한번 배우자. 그래서 책수리 상자를 하나 만들고 그거를 들고 그 도서관으로 가면 그 도서관에서 낡은 책을 수리를 하고 그 도서관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갖기 시작을 했지요. 그러다가 책잔치를 매년 준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개 작은 도서관이 매월 모여요.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고 금천구 북페스티벌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만화책의 밤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천 또 마을 사설을 여기는 안 썼네요. 마을 사설을 작은 도서관에 사람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에 마을의 사설을 하자. 마을 사설을 지원하자. 그래서 마을 사설을 제안을 했고 그게 이루어져서 지금 잘 정착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더니 작년부터 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립, 사립, 작은 도서관이 서로 섞여 있어서 입장이 서로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공통된 관심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또 은행나무 시장으로 책 수레를 끌고 갑니다. 근데 이게 활동가 부족으로 4년 동안 유지하다가 중단이 되었다가 올해는 그럼 책 배달부를 한번 해보자 해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이 책 배달부는 활동가 1명과 상인 1집이 1:1 매칭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장원을 가는 거죠. 10권의 책을 2주에 한 번씩 배달하는 이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작은 생일잔치나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는 늘 저희를 도와주시는 마을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자회 하면 물건 내주시고 또 사주시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 생일잔치 날은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천막을 치고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체험거리도 하고 빠질 수 없는 부침개도 부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도서관은 하루에도 공간이 작기 때문에 하루에도 12번 변신하는 작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장이었다가 음악가가 오면 음악장이었다가 또 작가가 올 수도 있고요. 가끔은 식당도 됩니다.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자꾸만 변신하는 그 작은 도서관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활동가들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가 됐거든요. 그럴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너 잘하고 있어. 우리 함께 하자. 이런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연대의 힘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얘기 더 많은데 압축하시느라고 되게 많이 애쓰셨어요. 네, 따뜻하죠. 그게 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2021년 이 엄중한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혼자 있을 아이들, 내 마음이 가는 거. 그래서 어린이날을 준비하고 그 어린이날을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소문내서 같이 조금씩 나눌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금천구 안에서 크게 이렇게 어린이날 행사로도 마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작은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서 해왔던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과제로
남는 것 그런 마음을 더 나누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지역 안에서 더 많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없어지네 뭐 이런 고민들은 다 같이 하는 고민인데 마지막 그 말씀하셨어요. 지지와 연대 이 활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로 힘을 주자. 이게 네트워크의 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발제를 통해서 저희가 작은 도서관 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살아 있었다라고 아까 김미애 대표님이 고모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있다. 그 다음에 이어간다라고 하는 있다. 세 개의 네 분의 발제까지 다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성동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포럼은요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북작TV를 통해서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부지런히 이 발제, 기조 발제를 포함해서 5분의 발제를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나 궁금하셨어요. 의견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과 유튜브로 실시간 보고 계신 분들의 질의를 모아서 저희가 한번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아졌네요. 다들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네. 자, 혹시 현장에서 질문 있으세요? 말씀해 주시기 전에 어디 사시는지 성함 말씀해 주세요. 앉아서 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 성수동에서 온 박설미라고 하고요. 들으면서 이제 전 요즘에 작은 책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 독자들이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동네 서점은 왜 자꾸 생겨나는가? 그리고 읽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쓰는 사람은 왜 많아지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작은 도서관이 이런 동네 책방에서 조금 가지고 올 점은 무엇일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들으면서 또 김미희 선생님께서 팥죽할머니와 호랑이 얘기하시면서 많은 호랑이들이 자꾸 다가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크게 느껴지는 호랑이는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동네 서점 부분하고 그 호랑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동네 서점 저희는 가급적 동네 서점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책을 구입하게 될 때 그리고 또 동네도 가까이에 있으니까 늘상 이웃이 되니까 여러 가지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수다를 떨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요즘 어때요? 이런 안부도 묻고 하는 그런 동료로서 그래서 책방이 같이 가는 그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서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서점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듣게도 되고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거대 조직에 대한 고민 그 작은 도서관이 겨우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뭐 큰 도서관이 설립이 훅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하겠다고 준비하고 했던 부분들이 그것을 싹 그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논의하는 게 아닌 논의가 빠진 채 그 일을 해버리는 그런 좀 정책적인 그 거대의 힘 이런 것들이 저희로서는 커다란 호랑이로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 자기 스스로가 호랑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호랑이. 그래서 나는 방향을 모른 채 마구 그냥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볼 때 그게 바로 큰 호랑이, 가장 큰 호랑이, 힘이 센 호랑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자주 나는 왜 도서관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가? 라는 그 초기의 질문을 매번 던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는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혹시 동네 책방과 작은 도서관의 차이, 공통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혹시 김재영 관장님이 좀 더 얘기해 주실래요? 네, 그 동네 책방은 어쨌든 뭐 상업적인 공간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자체 수입 구조가 있고 그래서 뭐 작은 도서관보다 더 나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뭐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는 많아지는데 그리고 또 그 책을 읽는 사람은 적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현실이 반영돼서 동네 책방도 어려운 점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또 협력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동네 책방을 좀 다녀보시고 관계를 맺는 것은 작은 도서관이 이제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또 서로 참고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책방은 작은 도서관에서 어떤 살아있는 공동체를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는 동네 책방이 그러니까 전체 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특징이 있는 책 분야를 결정을 해서 그것을 이제 큐레이션이나 전시 그리고 이제 뭐 작가 초청 강의 뭐 이런 굉장히 특색이 있으면서도 아까 이제 김미희 대표님이 나는 왜 작은 도서관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하는데 자기의 어떤 요구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읽고 싶은 책, 내가 감동을 받은 책을 그 주민들과 나누는 데서 우리가 참 많은 힘을 얻잖아요. 근데 동네 책방 지기님들한테서 그런 에너지를 많이 느낍니다. 좋아하시는 책을 너무 열정적으로 배치하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막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모습에서 또 책에 대한 어떤 열정과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책방에서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로 상생하되 서로 배울 것을 또 배우고 또 함께 나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혹시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 옥수동에 살고 있고요. 저는 김혜진 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사실 메타버스라는 그 단어를 최근에 주식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분야였다가 대충 지금 흐름상으로 이해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도서관이 접근성을 온라인 쪽으로 좀 돌리고 싶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책은 이제 저희 보는 이제 저도 아직 아날로그 세대라 손으로 넘기면서 보기 편하고 전자북은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전자북을 너무 좋아 예찬을 하면 저한테 추천하는데 혹시 선생님이 장기적으로 보실 때 어떤 식으로 그렇게 온라인 도서관을 생각하시는지 기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궁금해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영화를 봤지만 뇌에 직접 꽂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작은 도서관 운동하시는 분들이 종이책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필요성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단지 더 단서를 붙이고 싶은 게 있다면 오프라인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이나 우리 사람들에게 온라인만 가지고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은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오프라인 공간을 없애자는 건 아니고요. 이 오프라인 공간이 반드시 같이 있어줘야 되고 이 공간이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책을 읽을 때 전자북 얘기하셨지만 종이책 주장하시는 분들은 전자책이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의 뇌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입수하는 통로 자체가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달랐기 때문에 그런 뇌의 어떤 부분에 일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능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염두에 뒀을 때 종이책 활자로 된 정보 이외에 여러 가지 정보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뭐 시각적인 정보라든지 공감각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진열될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온라인 도서관이 생긴다면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관장님들이 그 연령대가 이제 여기 이제 1990년생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지만 다른 분들은 되게 아마 아이들과 함께 성장했던 그런 분들이실 것 같고 마을에서 육아와 그 어머니들의 활동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점차로 이제 좀 변해온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문화운동과 책들이 필요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어르신분들도 그렇고 사실 청소년들의 그 중1 때가 되면 그런 활동도 그렇고 또 청년들도 그렇고 그 인적 구성이라든가 어떤 주제라든가 하는 데서 어쨌든 먼저 손을 좀 내밀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이제 작은 도서관이든 책방이든 그런 데고 책방에서는 이제 그런 활동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시고 좀 번잡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듣고 싶은 건 그렇게 화약에 불꽃을 던질 만한 책으로서 이렇게 각 관장님들은 그래도 사실은 관장님들이 도서관에 있지만 책을 제일 못 읽으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읽으셨던 책 중에서 이렇게 좀 인상 깊은 책 몇 가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은 그냥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굉장히 뜨끔한 얘기, 논쟁이 많이 필요한 얘기를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화약꽃처럼 네, 지금 무슨 책을 읽으십니까? 좋은 책 권해주세요. 이렇게 아름답게 끝내주셔서 네, 감사해요. 네. 자, 그러면 네, 질문을 받았으니까 김현식 선생님부터. 예, 저는 지난달에 읽었던 우종영 선생님의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이 책이 참 좋았습니다. 그때 제가 많은 갈등들, 사람들 간의 갈등들을 좀 많이 할 때였는데 이 책이 저한테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저희 은행나무 어린이 도서관이 19년째 되는데 그대로 순탄하게 맨날 아름다운 일,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 늘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저한테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이 책이 인간관계에서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 또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으로서 참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최근에 바로 어제네요. 하나라도 100개인 사과라는 그림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이지만 사과를 가지고 초중부터 어르신들까지의 다양한 생활 경험이나 만났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같은 시간 내에 함께하면서 역시 이 책은 참 언제라도 또다시 보고 또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마음먹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걸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고맙습니다. 하나라도 100개인 사과 그림책입니다. 네, 저는 요즘에 저희 도서관에서 제가 좋아하는 책을 같이 읽자고 이날입니다. 동아리에서도 내가 읽고 싶은 책 읽기 뭐 이런 거를 이제 우겨서 막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런 고민을 아까 질문자께서 아주 적절한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우리 도서관에 오는 애들, 내 아이를 위해서 책을 고르고 읽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책을 고르고 중장년층을 위한 책이 뭐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던 참이었었고요. 그래서 뭐 이러저런 기회로 여러 아이들을 알게 됐는데 혼자서는 죽어도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줌으로 연결을 해갖고 서로 소리내서 각자 다 책을 준비해서 서로에게 읽어주는 시간을 가져서 4개월이나 걸렸어요. 다 읽는 데까지. 근데 8명이 시작했는데 저는 그런 동아리 처음 봤어요. 끝까지 다 같이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같이 읽었고 다들 그 순전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작가가 너무 매력적이다. 작가 한 명의 힘으로 함께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연안 박지원 팬클럽이 탄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앞으로도 이제 그런 식으로 기회를 계속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안 읽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저는 관련 전공 소정만 읽다가 얼마 전에 심심하면 읽는 책에서 그냥 많이 읽어봤는데 그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이라는 책이 지금 질문하신 자의 저한테 하약을 던진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립된 섬에서 하나의 편들이 시작돼서 북클럽이 형성돼서 그 안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나누고 그랬던 책들이 저한테는 도서관을 하는 사람에서 대상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감명 깊게 오랜만에 이틀 만에 읽었던 책이고 또 하나의 감명은 연애세포가 슬금슬금 살아나는 그러니까 간질간질
하면서 읽었던 책이어서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지금 저희가 작은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이 굉장히 10년 전의 고민이나 지금 저희 성동의 고민이나 비슷하긴 하지만 열악한 상황에 사람이 왜 이렇게 몰리면 훨씬 더 그런 어떤 능력들이 생기는 것처럼 그 책에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삶에서 팍팍한 현실이고 팍팍하고 어떻게든 잘 하긴 힘들지만 책이라는 것과 사람이라는 것 그게 온라인이 됐던 오프라인이 됐던 그런 것들에 대한 절실함들이 좀 드러내는 책이었던 것 같아서 한 이틀 만에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저의 삶의 화약 같은 책이 됐던 것은 다 많이 읽으셨겠지만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꽃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인 것은 내가 누군가의 존재에게 희망이 돼줄 수 있는 그런 너가 아름답다라는 그 나의 존재에 대한 위로이고 나의 존재에 대한 도전이고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그런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진지하게 답변해 줄지 몰랐죠. 네, 아주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유튜브에서 질문 온 거 있을까요? 한분 마지막 질문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쉽네요. 네. 선생님들이 요즘 너무 많이 바쁘신 것 같고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저희 시간 할애하시는 게 좀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 아니면 좀 그런 부분 좀 어떻게 다른 데는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바빠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미래를 고민하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해서 그러니까 사업을 작은 도서관의 이 고민이 시작된 게 아마 그 질문자의 고민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작은 도서관을 개인적이건 주체가 어떻든 간에 만들기로 하고 운영하고자 하고 했을 때 운영의 그 실질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많은 좋은 사람들을 오게 하고 또 앉아서 얘기를 하고 나누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면서 사업에 매몰이 되는 사업이 아니면 작은 도서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각각의 선생님들이 사업에 매몰이 되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이 작은 도서관을 이루고 또 작은 도서관을 지탱해 나가는 오시는 회원 저는 이용자라는 단어는 조금 좀 저도 이용자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이용자라는 개념은 좀 객체적인 거고 주체적으로 오시는 분들하고 함께하는 어떤 회원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싶은 일상의 삶을 나누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들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다라는 것은 정말 저희가 찔리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놓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민은 하고 있고 언제든지 오시면 저는 늘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회원 무대 차원으로. 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신 거예요? 네. 아니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방금의 생각을 좀 해보면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도서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 나아가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해야만 하고 이제 또 그러다 보면 이용자들의 본래의 목적에 소홀해지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서 안으로도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고민의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포럼이든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엄선 대표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에서 또는 뭐 서울 도서관에서 하든 조금 안정적으로 최소한의 작은 도서관들의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서포트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잠깐 말씀드려 봅니다. 네. 오늘 토론의 결론처럼 네, 책읽는 엄마, 책읽는 아이 김선호 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작은 도서관에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다. 그 말 꼭 기억하고 싶은데요. 김현경 작가님이 계세요. 김현경. 그 작가님이 사람, 장소, 환대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서 환대가 손을 이렇게 막
반갑게 안아주는 그 환대의 의미도 있지만 각자가 역할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 책에서 하셨거든요. 작은 도서관은 실은 우리 마을의 구성원 하나가 내가 트럭을 내어줄 수 있을 때 기뻤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걸 하나 더 내줬을 때 기뻐서 우리 가다할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보자 했더니 됐다라고 하는 기적을 만드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희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공공의 공익적 활동이 작은 도서관 활동으로는 인정이 잘 안 되더라. 네, 이런 말씀 굉장히 뼈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거는 바로 행정이 실은 이런 활동을 하는 것들을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포럼이 그런 의미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끼리는 연대하겠습니다. 이게 성동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준비위원회의 다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끼리는 1년 동안 더 알차게 지지하고 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힘 모아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협치 과제로 성동구 지역사회 혁신 개혁 의제로 이렇게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오늘 만들었습니다. 만족 못하시죠?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벌써 끝날 시간 5분이 지체되었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힘내라! 힘내라 한번 할까요? 힘내라! 아자! 네, 아주 당찬 젊은이